Sí, Eloy. De modo que la pregunta es, ¿qué vamos a comer? ¿Qué vamos a comer? Obvio, lo que les sobra a los de arriba.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최상위 레벨 0층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음식도 인간성도 바닥나는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영화 더 플랫폼 심층 리뷰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강자와 약자 중 누구를 도울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약자를 돕겠다고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대표적으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과연 최상위 레벨인 0층에서 진수성찬이 출발하여 끝없이 하층으로 내려간다면 맨 끝층에 배정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스 한 방울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음식을 양보해준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이 영화는 인간의 포악함과 이기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화는 이 부분의 해결책으로 정해진 패턴을 뒤집어버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레벨이 바뀐다는 체계가 갖춰져 있죠. 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호화로운 특권층에서 한순간에 열등층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설정을 적용시켜 시스템에 저항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갑과 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주인공 고랭은 맨 처음으로 할아버지인 트림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 버틴 베테랑답게 말재주도 좋고 생존 전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사교성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 앞서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생존 전략 때문에 몇 안되는 찌꺼기를 나눠먹는 훈훈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랭을 묶어 살을 천천히 베어서 먹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가 없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바로 죽이며 시체가 썩어 먹지 못하게 되니 계속 살려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트림 아가씨는 인간의 현실주의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여자 이모구리와 강아지는 굉장히 온순하다 못해 하층에 배정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의 양을 정하자는 설득을 하는 등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드문 사상의 인물이죠.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결국 협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협박해서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싶겠지만 이러한 환경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문제로 다가오는 편이었습니다. 작중에서도 이 협박 때문에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어찌저찌 하다가 강아지가 죽게 되자 패닉에 빠진 이모구리는 자신은 이 시스템에서 25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고 지금은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도우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게 되는데 사실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시한부인 건 확실했고 결국 자살을 택한 이모구리는 고랭의 밥이 됩니다. 고랭은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 트림 아가씨의 행동을 따르며 현실주의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모구리는 인간의 가장 온전한 상태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군요. 세 번째로 만나게 된 인물은 바하라트인데요. 거의 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6레벨층에 도착했다고 좋아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0층으로 올라가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불확실한 믿음을 굳게 가진 채 위층과 소통을 해보지만 오히려 위층에서는 아랫사람들을 찍어내리기 바쁩니다. 믿음이 완전 박살난 바하라트에게 말을 건네는 고랭. 맨 밑층으로 내려가면 결국 0층으로 다시 올라가질 것이라는 꽤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자 정신나간 두 남자 같은 콤비를 보여주며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려가는 도중 마주친 현자의 가르침. 그것은 대화를 시도한 후 듣지 않으면 때리라는 행동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보면 바하라트는 인간의 믿음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고랭은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현실주의적인 모습, 서로 나누려는 온전한 모습,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모습까지 총 3번을 거쳐 만나게 된 룸메이트들의 모든 상징성이 한 몸에 녹아내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고랭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기본적인 상징의 틀을 조금만 비틀면 전혀 다른 의미로 풀이되듯 역발상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추었음에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어느 층에 배정되던 간에 지혜롭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인물인 겁니다. 설상 그 지혜가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해도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약자의 편에 드는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시스템은 구성과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둘 죽어나갈 테고, 그것은 점점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극하위층이 되는 건 본인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하층에 있다가 상층으로 배정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 특권을 실컷 노리겠다는 이기심에 젖혀 결국 끝없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사회의 순환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무조건 강자의 편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메시지가 주인공의 행동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 이하는 들어올 수 없다는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다면 찾으러 나서는 살인마 미히루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층을 내려가면서 다음 달에 딸과 만나는 확률을 늘리기 위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도 노름거리로 활용하기 위해 자폐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를 죽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들 그녀는 사이코 살인마라고 부르지만 어째 가장 중립적이었던 인물인 주인공 고랭은 그녀의 말을 믿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슬픔을 간직한 채 바하라트와 마지막 층을 내려갔을 때 본 것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올려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은 불쌍하게 맨 아래층에서 혼자 생존하고 있는 어린아이 때문에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 지은 해답은 어린아이를 메시지 삼아 올려보내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0층에서 지내는 요리사와 경영진이 양심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음식을 올려보내는 메시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세우겠지만 16세 이하가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영진에게 아동을 올려보낸다면 상당한 충격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엄격하다면서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예 우리가 뭘 하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끝까지 한 줄기의 빛 이거 하나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해답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진작에 서로 소통하고 나눴으면 피바람이 일어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환경인데 그 체계 속에서도 갑질을 하려는 이기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죠. 작중에서 트리마카시는 공평하게 나누어 보려는 고랭에게 공산주의냐는 말을 꺼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자체의 뜻이 그렇게 나쁜 것은 절대 아닌데 말이죠. 이 시스템에서 상위 1%와 99%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을 느끼고 포악해지는 것뿐이죠. 이 정도 과학기술이면 시스템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 방면의 사회를 풍자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무한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사회적인 상징을 여러가지 볼 수 있었다는 점과 갑과 을의 부조리한 패턴이 참신하게 뒤바뀌는 설정을 봐서는 설국열차와는 다른 느낌의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인 면에 대해서만 생각하셨다면, 이 지루한 리뷰를 끝까지 보셨다면 사회적인 문제를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리뷰는 여기서로 마치도록 하고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